지구온난화 기상이변에 대한 4차 산업혁명 또 5차 산업혁법, 즉 양자 컴퓨팅, 양자역학, 양자장 이론에 의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다른 패러다임에서 녹색 혁명을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수소 경제 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이거에 대해서 잠깐 대책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도시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서 다행히도 지구 온실 효과에 의한 이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기후 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도 2030년까지 또는 2050년까지 지금 50%를 감축하겠다. 중국 정부도 시진핑 대통령이 50% 감축하겠다. 또 50% 감축이 지금 21년도 대비해서 2050년도 또 2030년대 감축하는 게 아니라 바로 2008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50% 감축이니까 어떻게 보면 60, 70% 감축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대, 어떻게 보면은 지구온난화가 점점 급변하면서요, 이 감축이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인류 문명은 이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싸움이 너무나 극심해질 거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도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경제성이 없어도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경제성 있으면서 지구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런 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융복합하고 그동안 효과 없었던 녹색운동, 기후변화, 행동, 어떤 이런 운동들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방법론을 찾아보는, 정말 우리가 쓰레기 제로를 한다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효과도 없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서 이끌어간다.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수소 경제는 뭔지 수소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쓰레기가 됐건 에너지가 됐건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도시 차원에서 양자역학과 4차 산업혁명의 이 플랫폼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결론은 이 발생원부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행해지는 녹색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참여하고 보상받는 이게 뭐예요? 바로 블록체인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플랫폼 경제가 들어온다. 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개념의 녹색 에너지 환경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행히 이 지구온난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가정책으로 K-뉴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심 중에 하나가 이 수소와 관련된 수소 경제, 수소 연료 전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개념적으로만 가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정부 주도 중심에 부족되고 또는 사업가의 영업이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가 아닌 4차 산업혁명에서 주인공은 생산자, 소비자가 초연결돼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맞춤형으로, 보상형으로 스스로 참여를 이끄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우리가 K-뉴딜이라고 하는 녹색 에너지 스마트 단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경제,
열병합 발전, 수소 연료전지 발전,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테마파크, 산업단지 이 개념을 다 합쳐서 4차 사업혁명의 플랫폼 개념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지자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태양광처럼 과당 경쟁, 어떤 기업인 그 중소기업자들의 영업이익을 위한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물론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거 우려가 되는 거죠. 정말 수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주 만물 근원의 원자번호 1번의 근원 물질이에요. 근데 이 수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수소 발전, 수소 경제, 뭐 수소 차량 뭐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자,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모든 화석 연료들 부생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일단 천연가스,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해서도 쓰고 있고요. 또는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력에서 일어난 전기를 수전의 수소,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죠. 수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해외에서 생산된 수입 수소를 쓰기도 하면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요 네 가지 쪽에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대기업의 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나온 가스에서 수소를 이제 뽑아내는, 자, 이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가면서 지금 디젤 자동차라든가 그 석유 휘발유 자동차는 2028년에 뭐 자동차 산업에서는 퇴출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석유 산업에 있어서 자동차 쪽에서 부생수소가 화석 연료를 그렇게 많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을 감축하려면 화석 연료가 이제 제한돼야 되거든요. 얘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소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 5년 후만 지나도 5년 후가 지났을 때 그럼 이거 기반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한다면은 그거는 정답은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랬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싼 수소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소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주 만물의 근원은 바다에서 시작이 되고요. 바다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체계적으로 산업화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K뉴리 에너지 산업으로 이 수소 경제 단지를 뭐 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호주라든가 또는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지금 수소 생산하는 여러 지금 나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대규모 수소를 뭐 수입을 해가지고 하역 저장하면서 뭐 위험한 것은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청정을 보장하는 이 플랜트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수소를 활용한 인프라들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이제 수소 뭐 스테이션 저장소도 있을 수 있고요. 수소를 이제 이송하는 파이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 플랫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수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괜히 뭐 수소 폭탄 생각해 위험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거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소 연료전지 발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모태로 하는 수소 경제 산업단지, 그래서 그 근처를 수소 스마트시티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스마트시티, 스마트 단지를 할 때 그 지하에는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됐건 수소 저장 시설이 됐건 이송 장치가 됐건 인프라로서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가 다 지하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으로 다 전달이 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가 도시에 배치가 되고 또 지상에서도 여기서 보다시피 다양한 수소를 활용한 산업이 도시 속에서 할 때 우리가 모든 공기오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인 그런 스마트 시티를 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개념과 이 녹색 청정 개념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과 그 부생 산업을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의 수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그 자체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간단한데 그것을 도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빨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플랫폼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 안전성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무인 자율자동차와 같은 이 오토노머스 자율적으로 지능화되는 개념의 수소 스마트시티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소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문제에 있어서 이 K-뉴딜의 핵심인 에너지 고급화 또는 에너지 첨단화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방향인데 이것을 올바른 방향에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도시 자체 인프라와 함께 스마트 수소 시티를 구축해서 이 시민들과 모든 인프라가 같이 융복합된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스마트 단지인데 이 스마트 수소 단지에서 이 녹색과 바로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티를 한다면요 결국 2030년 되거든요.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제로인 4차 산업의 수소경제 스마트 시티를 뭐 그냥 여기는 뭐 제가 아름다운 그림을 썼습니다만 이와 같은 개념에서 랜드마크적으로 수소 경제를 도입한 그리고 수소 경제를 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수소 생산, 수소 저장, 수소 충전, 수소 이송이 인프라로서 갖춰진 정말 청정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미래 스마트시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있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든 도시가 플랫폼 개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계를 이끌 K-뉴딜의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지금 제 전화번호와 이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이 자료 공유와 함께 조금 더 이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프라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대기업이 됐고 중소기업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그릇으로 묶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차 사회 플랫폼은 대한민국이 K-뉴딜과 함께 우리 K-팝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을 끌고 가자. 이것이 바로 수소 경제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